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1인 낭독회. 오늘 임현순 선생님의 목소리로 이꽃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 임현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요즘에 어떻게 날씨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뜨겁게 지내가지고 그냥 여름하고 같이 찰싹 달라붙어 가서 이제 살았거든요. 네. 8월 달 한 달을 거의 홍천과 그 서울의 운동장에서 아이가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름하고 이렇게 붙어서 지내본 적도 처음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구나. 그냥 온몸이 그냥 미끄덩, 미끄덩한 채로. 근데 너무 땀이 많이 나면 뭐 닦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나이구나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올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게 야구하는 아드님이랑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6학년인데요. 제가 지금 오늘 낭독할 책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겨드랑이에 털이 나는지 안 나는지 막 이런 거 매일 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올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근데 문득 생각하니까 아이가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도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신이 좀 더 생각이 많아지고 나의 생각이 확고한 생각이 들면 부모 말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안 들리기 전에 책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꼬님 작가의 이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가 이제 이번 8월 달은 야구도 야구지만 이 책을 계기로 해서 많은 청소년 소설을 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어떤 책으로 만나고 계세요? 아드님은? 체리새우 비밀글 블로그를 쓰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을 곳이 청소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블로그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친구들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인데 지금 그 책을 지금 딱 초반부에는 재미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이제 한 거의 한 3분의 1쯤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하루면 다 읽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 거죠. 예. 그 야구하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이 책이라는 것, 낭독이라는 걸 통해서 아들에게 계속 어떤 문학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드님이 예를 들면은 야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하다 보면 책을 스스로 읽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을 내거나. 그러면 아드님에게 어떻게 책을 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저도 사실은 아이가 레슨장에서 뭐 10시, 11시 이렇게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한 만큼 저도 그 시간 되면 굉장히 자고 싶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낮에 제가 읽으면서 녹음을 해요, 그냥. 그냥 읽는 내내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것을 아이한테 밤에 잘 때 이제 들려주는데 어떨 땐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막 11시, 12시를 넘겨가지고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는데 또 그 책을 가지고 또 친구들한테 추천해갖고 또 야구부 친구들이 읽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걸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 야구 선수가 스포츠 선수로서 이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 보면은 야구 중계 중에 보면 더그아웃에 책을 읽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가끔씩. 예, 뭐 문현빈 선수나 해가지고 그런 선수들을 나중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정말 책으로 자신이 멘탈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좀 확신을 갖고 아이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재미도 좋지만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공감받고 또 지혜를 찾아서 또 험난한 스포츠 세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와, 아드님만 또 열심히 자기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또 아드님을 보면서 아드님을 이제 돌보면서 또 우리 이면수 선생님도 굉장히 성장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낭독을 만나면서 그래도
좀 삶의 어떤 변화, 또 성장, 또 어떤 이야깃거리들,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낭독 인연이 어, 꽤 됐죠. 네, 그쵸? 맞아요. 저희가 거의 송정희 성우님의 1세대 수강생일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송정희 성우님의 그 낭독 역사, 과정, 여정을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기였을 거예요. 예, 코로나 시기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제가 만났던 건 그 시기에 책이 얇던 굵던 한 1년 동안 100권의 책을 좀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그냥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또 다른 책을 빨리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책을 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야기도 재밌었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희열을 느낀 건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내가 분명히 겪었던 일인데 그걸 언어로 말할 수 없었던 일들을 책의 문장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뭐랄까 굉장한 충격이었고 또 다른 세계를 만났고 그래서 그 문장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생각한 것이 그때 아이가 중학생 큰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애한테 이 책을 이제 들려주고 싶다. 근데 안 듣는 지금 그때는 이제 엄마가 이제 들려주면 꼰대란 소리 듣는 그런 시점 사춘기 아이여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아니고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정말 속독으로 읽어서 이제 아이한테 줬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낭독이라는 거를 좀 배워봐야겠다. 그때는 좀 꿈이 컸습니다. 이 낭독으로 모든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전파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낭독 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음. 우리 현순 선생님 제일 처음에 낭독 인연 생각하면은 어, 좀 울먹이는 예, 약간 이제 그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코칭 받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1년, 1년 내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었는데, 제대로 코칭을 끝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현순 선생님. 그쵸? 맞아요. 연습 맞아요. 선생님이 울먹거리고 많이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나름대로 그때 가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또 이면순이라는 사람이 또 낭독가로서 지금 엄청 성장을 했다. 아마 스스로 또 셀프 피드백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우선은 아드님과의 그 낭독 이야기 안에서 만난 책이군요. 이 이꽃님 작가의 네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가. 네. 우선은 여기 우리 교육생들은 아마 이 책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 또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한 달짜리 책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제가 아마 그 한 달짜리 책 안내 포스터를 항상 매월 첫째 주에 이제 올리는데 그때 문구가 있을 거예요. 엄마, 선생님도 이 재미있는 책을 알고 있을까요?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읽어주고 나서 말했던 멘트. 이 멘트가 너무 좋아서 그냥 저랑 똑같은 거예요. 책을 읽으면 다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 문구를 사용했었거든요. 이꼬님 작가의 책인데요. 가족의 소통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평범하다, 보통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빠, 엄마, 자식,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데요. 되게 재미난 구성과 장치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너네 둘이 소통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식상한 말이 되고 꼰대 같은 말이 되는데 아이에게 이야기로 들려줬을 때 뭐랄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가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는 재밌는 걸 봤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은 편지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글이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명의 은유가 나옵니다. 미래의 은유, 그리고 과거의 은유. 미래의 은유가 자신에게 쓴 편지를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보내는데요. 이 편지가 1년 후에 나한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유에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유가 또 미래의 은유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둘이 소통을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 장치를 작가님이 주신 게 미래에서 과거로 갈 땐 편지가 도착하는 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로 갈 때면 몇 주면 도착이 돼요. 그래서 15살 미래의 은유는 그 15살을 계속 살고 있고, 과거의 은유는 10살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그러니까 점점 미래 은유와 과거의 은유의 시간이 점점 만나는 시간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언제쯤 이 두 은유가 만날까 또 그걸 또 계속 보면서 뭐랄까 언제 만날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이랑.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미래의 은유가 15살인데 15년 동안 엄마의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엄마의 생김새, 엄마의 이름,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15살이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게 가혹할 것 같아요. 그 심정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근데 그런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과거의 은유. 편지를 통해서 내 고민을 들어주고 또 알려주고 그리고 급기야 은유의 엄마 찾기 대작전도 책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은유가 아빠를 알려주면 내가 너희 엄마를 찾아주겠다 이러면서 갖가지 에피소드를 막 엮어놨거든요. 근데 오늘 낭독에 그 이야기는 없지만 사실 아이들은 여기서 막 정말 우당탕탕하는 그런 이야기에 더 많이 이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네. 어, 이렇게 과거의 은유와 또 미래의 은유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게 구성이 좀 재밌다 보니까 오늘 1인 낭독회 임현순 선생님이 어떤 구성으로 요 낭독을 들려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첫 번째 은유가 나에게 보냈던 편지, 나에게 1년 후에 나한테 받을 편지를 쓴 장면과 그리고 과거의 은유가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 서로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이제 영원으로 엮게 되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걸 낭독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유의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와 엄마의 편지 그동안에 은유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들려주는 이야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임현순 선생님의 1인 낭독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읽고님 장편 소설, 문학동네. 나에게. 아빠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거야.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며칠 전부터 난리치더니 결국 오늘 출발을 하자고 하더라고. 토요일을 아빠랑 보내야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분 나쁜데 꼭두 새벽에 그것도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다니. 내가 짜증이 안 나게 생겼냐고. 운전도 못하면서 이 먼 곳까지 왜 오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는데 아빠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럴 리가 있겠어? 거기다 뜬금없이 편지는 또 뭐냐고. 대뜸 편지지랑 봉투 지어주더니 이젠 테이블까지 따로 떨어져 앉아서 쓰라잖아. 내가 미쳐 진짜.
요즘 아빠는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어. 왜 아니겠어? 그 여자한테 빠져서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데. 아니, 44살이면 새 인생을 살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그냥 지금처럼 살면 그만이지.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일도 안 통해. 그땐 너무 늦다나? 내 나이야말로 엄마가 꼭 필요한 나이라나 뭐라나. 15년을 엄마 없이 살았는데 뜬금없이 웬 엄마? 빨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괜히 내 핑계 대는 거지. 이럴 땐 진짜 엄마가 원망스럽다. 하긴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 내가 뭐 엄마에 대해 아는 게 눈꼽만큼이라도 있어야 원망을 하든 말든 하지. 아니, 그렇게 엄마에 대해 물어봐도 입도 뻥끗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엄마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개소리냐고. 기분 역 같다. 사람들이 왜 짜증날 때 역 같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 엿을 꽉 쥐었다 놓으면 손에 끈적끈적한 게 남잖아. 그걸 그대로 두면 더러운 먼지들이 손에 척척 달라붙지. 휴지로 닦아도 소용없어. 비누로 싹싹 씻어내지 않고서는 절대 끈적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 기분이 딱 그래. 비누로 마음을 싹 씻어내고 싶어. 넌 그냥 묵묵히 원래 계획했던 일들을 하면 돼. 1년 동안 꾹 참다가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짐가방을 챙겨 요유히 떠나면 되는 거야. 1년 뒤에도 이 생각이 변함없길 바라. 2016년 1월 2일. 1년 뒤 나에게. 1년 전 내가. 이상한. 아니, 언니에게.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가 언니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집에로 왔습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로 저한테 온 편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언니가 편지에 쓴 것처럼 봉투에도 나에게라고 썼으면 착각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니가 봉투에 은유에게라고 쓰는 바람에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도 은유거든요. 편지를 다 읽자마자 어머니께 언니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언니는 자기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다고 화낼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니 편지는 진짜 이상하단 말이에요. 엄마 말로는 딸이 아빠를 욕하는 편지를 쓸 수는 없대요. 거기다가 가출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대요. 엄마, 아니 어머니 말로는 이 세상에 느리게 가는 우체통 같은 건 없댔습니다. 1년 뒤에 도착하는 편지는 더더욱 없대요. 다들 빨리 편지를 보내려고 하지 누가 느리게 보내고 싶어 하냐면서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는 미친 사람인가요? 아니면 간첩인가요? 엄마는 언니가 미친 사람이라서 절대로 답장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 답장을 씁니다. 언니네 아빠가 세장가를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혹시 마음이 너무 아프면 저를 찾아오셔요. 진화국민학교 3학년 1반에 와서 절 찾으면 돼요. 아참, 잊어버릴 뻔했는데 지금은 2016년이 아니라 1982년입니다. 언니가 날짜를 이상하게 쓴 게 엄마가 언니를 미쳤다고, 아니,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언니가 미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는 나랑 이름이 똑같으니까요. 세상에 나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82년 7월 6일 은유 올림.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편지의 그 만남입니다. 네. 네, 처음에 은유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10살짜리 과거에 은유가 이렇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어갈까요? 네, 좋아요. 음. 잘 들어. 그다음에는 네. 이제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되어 가는데 과거의 은유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 가출하겠다는 생각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라. 왜 너 혼자 그렇게 하냐. 그건 나쁜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충고를 하니까 이제 미래 은유는 그게 화도 나고 섭섭하고 어, 나 너한테 내 고민 얘기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자기 상황을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의 마음을 담긴 편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너에게 네가 뭘 알겠어. 너 생일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가 본 적 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던 적은 있어? 왜 아빠는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은?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울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날을 보낸 적 있냐고. 그래도 난 괜찮았어. 매일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도, 아침에 누구 하나 깨워주지 않아도, 유령처럼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냈을 때도, 그래도 나는 괜찮았어. 하루는 학교에서 된판 싸우고 반성문을 썼어.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썼더니 담임이 반성문에 아빠 사인을 받아오라잖아. 그래, 그까지 사인 받으면 그만이지. 하루 종일 아빠만 기다렸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아빠한테 말하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이 세상에 누구 한 명은 내 편 들어주겠지. 내 이야기 들어주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근데 새벽에 들어온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더라.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했냐? 눈은 왜 이렇게 부은 거냐? 무슨 일 있었냐? 그 한마디 안 해주더라. 철컥.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 나를 밀어내고 피하는 소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열지 않을 것 같은 소리.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비참했어. 무서웠어. 끔찍했어. 아빠가 날 두려워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런 눈으로 봐. 아빠는 늘 그런 식이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 있냐? 한 번을 안 물어봐. 내가 얼마나 그 말이 듣고 싶은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빠, 그 애가 나보고 불쌍하대요. 엄마만 없는 게 아니라 아빠도 없는 것 같아요. 난 괜찮은데 자꾸 나보고 불쌍하대요. 그래서 싸웠어요. 반성문도 쓰기 싫었어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아빠만 기다렸어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왜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가슴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난 또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해. 너한테 내 마음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함부로 말하지 마. 넌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 뭔지 모를 테니까. 2016년 3월 23일, 은유가. 네.
요즘 속이 좀 시끄럽다고 했는데 답답하고 그 감정이 또 이번 낭독하면서 좀, 또 이렇게 잘 투사가 돼. 어, 그런가요? 네. 숨길 수가 없네요. 이런 게 이제 낭독이 어떤, 자기 스스로 도구가 되어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작업이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되게 멀쩡했던 그런 감정이었는데, 어느 날 같은 문장에서 뭔가 막 이렇게 울컥하고 쏟아져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속으로 읽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입 밖으로 딱 내는 순간, 예, 숨길 수 없이 제 마음이 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늘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늘 그러죠. 네. 네. 그래서 해소하고 또 삶을 또 살러 나가고, 음, 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사는 게요. 그래서 네네. 낭독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 네.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이제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로 넘어가면, 예, 어쨌든, 은유가 왜 이런 사연을 갖게 됐고,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는지 풀어질 텐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빠의 목소리에 이어서 엄마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엄마의 편지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빠의 편지, 딸에게. 은유야, 아빠다. 많이 놀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동안 이 순간을 떠올리며 몇 번이나 생각하고 되뇌었는데 막상 이 시간이 되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 기분이다. 나는 네 엄마를 설득해야 했다. 몸이 다 나으면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네 엄마는 암덩어리가 목숨을 갉아먹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의 마지막은 네가 태어나는 날이다. 못난 아빠는 네 탄생을 축하해주지 못했다. 네 엄마 대신 네가 태어났다는 모진 생각까지 했었다. 네 생일이면 어김없이 네 엄마가 떠올랐다. 때문에 아빠는 네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참 후회되는 일이다. 어린 네가 걸음을 걸으며 내게 다가올 때 그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눈을 맞출 때 아빠는 비로소 엄마의 선택이 옳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너는 그만큼 반짝이고 예쁜 아이였다. 네가 처음 내게 아빠라고 부르던 날,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자전거를 배우던 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모두 내겐 기쁨이면서 동시에 슬픔이었다. 네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널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아빠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다. 너의 모습에 홀로 행복을 느끼는 것조차 네 엄마에게 미안해서. 은유야, 아빠는 한 번도 네 이름을 마음껏 불러보지 못했다. 네 이름을 부르면 어김없이 네 엄마가 떠올랐다. 나는 네가 크는 게 두려웠다. 네가 엄마에 대해 묻는 게 두려웠고,
매일매일 네 엄마와 닮아가는 널 보는 게 두려웠다. 나는 네가 조금 더 자라길 기다렸다. 아빠의 아픔을 이해하고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그렇게 15년이 흘렀구나. 내 어리석은 생각이 너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는 이미 내 손을 떠난 채 홀로 자라고 있었다. 너와 나는 네가 자란 시간만큼 멀리 떨어져 있더구나. 아빠는 너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가여운 내 딸아, 네가 이 사실을 알면 어린 네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릴지 잘 알았기에 아빠는 말해줄 수 없었다. 아니다. 어쩌면 아빠는 네 엄마의 물건을 기억과 함께 꽁꽁 숨긴 채 핑계를 댄 걸지도 모르겠다. 네 엄마 물건을 15년 만에 다시 꺼내봤단다. 그땐 네 엄마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아 유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더구나. 엄마의 다이어리 속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편지가 있었다. 은유에게라고 적힌 걸 보니 아마도 너에게 보낸 듯하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널 놓지 않았으니까. 은유야, 아빠는 늘 내 곁을 맴돌기만 했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다. 너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 겁쟁이처럼 늘 숨기만 해서 미안하다. 너무 늦은 사과라는 걸 알지만 이 편지가 네 마음의 문을 여는 노크가 되었으면 한다. 2016년 1월 2일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서 아빠가 엄마의 편지 은유에게 우리 은유 먼 미래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내 딸, 네 생각을 하니 내 슬픔이 너에게 갈까봐 슬퍼할 수 없었어. 네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내 뱃속에 너라는 생명이 있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제야 알겠더라. 뒤엉켜 있던 퍼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그 먼 시간을 건너 네 편지가 나한테 도착한 이유를. 너와 내가 사는 세 개의 시간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있는 힘껏 너와 나를 이어주고 있었다는 걸. 참 신기하게도, 참 고맙게도. 만약에, 정말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너를 보지 못하고 간다고 해도 너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아파할 필요 없어. 우리는 벌써 한 번의 기적을 만났고 그 기적이 우리를 평생 둘러싸고 있을 테니까. 나는 내 선택에 조금의 후회도 없어. 네가 미래에 얼마나 근사하게 자랄지, 얼마나 좋은 사람들 곁에서 멋진 꿈을 꾸고 있을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보내준 이 편지들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내 딸이자 친구이자 미래의 꿈이었던 은유야. 나는 내 마지막 순간에도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이렇게 너를 알게 해준 신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뱃속에라도 널 품고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당신의 배려 덕분에 내 딸을 만날 수 있었다고. 내 딸이 예쁜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비록 엄마와 딸로 만나지 못했지만 대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관계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나한테 약간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땐 네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할게. 딱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네 곁으로 갈게. 네가 뭔가를 잘해내면 바람이 돼서 네 머리를 쓰다듬고 네가 속상한 날에는 눈물이 돼서 얼굴을 어루만져 줄게. 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에도 시험을 잘 친 날에도 친구랑 다툰 날에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늘 네 곁에 있어 줄게. 엄마는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아주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편지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2002년 11월 16일 아주 따뜻한 곳에서 엄마가. 네. 이 책은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네요.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저는 이 1인 낭독회나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꾸리는 낭독회가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책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책이 가장 잘 들리고 재밌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갖고 오늘 또 우리 임현순 선생님이 이렇게 낭독해준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가 또 하나의 추억으로 제 가슴에 남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나눠주신 그 메시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었네요. 네. 우리 송정희 낭독학교와 함께한 1인 낭독회 임현순 선생님의 목소리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건너가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좋은 낭독가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순 선생님. 감사합니다.